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도가 같은 이유는 지난 영상과 오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 과연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래할 때 발음 어떤가? 소리 낼 때의 발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소리 내는 방법과 그 외의 팝 가수가 소리 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발음에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께서 노래하시다가 내가 이 발음을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나네 라고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호흡에 맞게끔 발음하지 않아서예요. 그 마이클 잭슨은 제가 말했죠. 호흡 위에서 소리를 낸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호흡 위에서 발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팝 가수는 발음 모양부터 결정을 하고 호흡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이 발음 모양에 맞게끔 원활하게 공급되면은 음정도 정확하고 소리 선율도도 높은 소리가 발생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호흡이 적게 들어가면은 피치가 떨어지고 요거보다 호흡이 오히려 과호흡으로 공급되면은 뒤로 밀리는 압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부하가 걸리는 그런 소리가 나서 소리가 먹히거나 오히려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쉽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아에이오 발음을 해보시겠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아에이오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아에이오. 그러니까 뭐 그냥 음정이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아에이오.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아에이오, 아에이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에이오오 이렇게 툭툭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호흡으로 소리 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호흡에 의해서 아니 발음에 의해서 호흡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거의 일정하게 호흡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후, 후, 후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후 하고 일정하게 공급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소리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좀 더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좀 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거의 일정하게 호흡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은 호흡이 일정하게 공급되면은 아에요 요런 발음이 형성됩니다. 근데 아까 전처럼 아에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이 호흡을 제대로 나아가는 방향대로 소리 내지 않고 발음 모양에 맞게끔 호흡을 잘 나가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도꼭지에 호수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수도꼭지를 연 만큼 이제 수압이 결정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도 뭔가 호수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약하게 틀었는데 오히려 앞부분을 막아서 멀리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인위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인위적인 행위가 왜 노래, 발성에서 안 좋냐면요. 첫 번째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호흡을 공급한 대로 소리를 내면은 호흡에 맞게끔 그대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준비한 호흡이 100이라고 하면은 소리도 100으로 그대로 손실 없이 전달이 되지요. 하지만은 막아버린다거나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거나 호흡에 맞게끔 발음하지 않으면은 내가 준비한 호흡은 100인데 실제 소리에서는 50만큼만 전달될 수 있고요. 오히려 호흡은 100인데 소리는 뭔가 더 이상하게 세지는 120만큼의 좀 이상한 변형된 그러한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목에 부하가 걸립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호수에,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수압을 엄청 세게 튼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호수의 중간 부분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손을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굉장히 불평형 상태가 되겠죠. 우리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원활하게 통과되지 못하고 이 압력이 오히려 너무 세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잡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 아까 전에 호수 잡았던 그 부분이 바로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에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어서 계승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듯이 제 제자나 아니면 저에게 배우시는 분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선생의 도리라고 왜냐면 그건 선생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옛날처럼 발음을 먼저 형성하고 호흡을 때려 밀어붙이는 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목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걸려서 그 상태로 노래를 오래 하면요. 성대결절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실전에서 노래했을 때 음정이 부정확하고 소리가 선명하지 못하고 전달력이 떨어지며 표현력이 제한되는 한마디로 소리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건강적인 측면을 이렇게 조금 봐도 그 다음에 소리적인 측면을 봐도 그 발성법은 제 기준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 레슨상한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막힐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물론 결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계시겠죠. 그 생각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은 그 길로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반대로 제 발성법이 뭔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 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